예, 오늘 다루게 된 이 두 섹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아픔을 겪고 있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유화학주는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힘에 입어서 뭐가 좀 약간 상승하는 분위기가 좀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투자자들도 있고, 심지어 이 정유화 화학주에 대해서 커버리지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아직은 톤업을 좀 시키려는 분위기는 아직 감지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유화학주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좀 수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실적들이 좀 이게 모락모락 좀 상승 분위기로 좀 전이가 되고 있는 이 화장품 섹터가 야 이거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한번 기웃기웃거리는 전략은 어떨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을 오늘 모셨고 화장품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일단 정지훈 연구원과 정유화학주를 담당하고 있는 이 최영강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편하게 얘기 나누시죠. 자,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일단 중국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중국이란 나라의 그 모멘텀들이 다 두 섹터에 다 영향이 좀 있긴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유화학주에서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올라와서 정유주가 좀 올라오는 듯한 분위기도 있고, 네. 지금 뭐 유가를 봐도 굉장히 다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긴 해요. 근데 네. 실제로는 정유주 S-오일도 제가 차트 좀 열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아직까지는 강한 양봉으로 전환되는 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유주 일단? 지금 음. 유가가 3분기 내내 굉장히 안 좋았고요. 뭐 $10 이상 한 분기 동안에 분기 초 대비 분기 말 그렇게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와서 지금 갑자기 지정학적 이슈, 이란과 이스라엘 이런 갈등이 커지면서 유가가 바닥에서 이제 갑자기 반등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가는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제 마진은 오르진 않았습니다. 정제 마진은 계속 저조한 수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게 유가가 올랐던 배경이 수요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전쟁. 공급적 요인 때문이다 보니까 정제 마진은 사실 수요가 좋아져야 같이 오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네,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정유주, 정제 마진이나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정유주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그 스트럭처 구조에 단에서도 봐도 아직은 이게 개선되는 게 확실하게 안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 네. 그럼 아토는 계속 중립적인 의견 계속. 그래도 워낙에 지금 대표적으로 S-오일 차트를 보여주셨지만 이게 PBR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역사적 최저치 밸류에이션 하단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되는 게 정유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S-오일만 하나 예시를 들었지만 62,000원대에서 만약에 한 7만원까지 올라와 주면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서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정지훈 연구원님이 커버하고 있는 화장품 쪽으로 한번 근데 이제 화장품도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모레퍼스픽이 좀 이렇고요. 사실은 이날 이내 언제입니까? 실적 8월 5일 그쵸. 네, 급락했었죠. 네. 이 중국발 사업 중국 쪽 사업부가 쇼크가 나와서 그런 건가요? 사실 중국 사업부도 이제 적자가 꽤 컸었고, 근데 기존에 소통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었는데, 3분기에도 이제 중국 관련된 적자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가이던스가 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크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코스맥스도 사실은 여름 때까지 괜찮았어요. 네, 그쵸? 이게 섹터가 전반적으로 6월 정도 때까지는 계속 좀 달리는 분위기를 이어갔었고요. 근데 이제 6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뭐 영향은 있었겠지만 이렇게 아시겠지만 2분기랑 3분기 때 사실 중국 화장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어요. 계속 이제 소매 판매도 역신장을 좀 이어갔었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실적이 뭐 2분기나 3분기 때 계속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특히나 중국 쪽 익스포저가 좀 큰 회사들이죠. 뭐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그리고 LG 생활건강까지 이제 주가는 좀 네,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지만 해외도 그렇지만 거의 뭐 쏠림 현상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양극화가 심한데 그래도 한국 콜마는 그래도 견조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약간 좀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 실리콘투라는 회사도 되게 좋아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주가가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신규 상장 종목이죠. APR도 상당히 기대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실적이 이제 아직 받쳐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좀 주가가 조금은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최영강 연구원님 SOL에 대해서 약간 PBR 논리도 말씀 주셨는데 혹시 화장품들의 현재 이 재미없는 주가 현재 상황도 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만약에 접근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이 정도면 뭐 크게 다운사이드에 대한 리스크가 크진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좀 일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최근에 뭐 그 중국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소비재 중에서는 중국향으로 익스포저가 큰 회사들이 보통 대형사들이죠.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코스맥스 이렇게 크게 좀 세 가지 종목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사실 뭐 중국 상장사인 뭐 프로야나 뭐 기타 중국 업체들도 사실 주가가 반등을 꽤 최근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상향 이제로 좀 다시 접어들었는데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작년과 올해 상반기 때 이 화장품 섹터 이제 제일 많이 이끌었던 주요한 토픽 중에 하나가 미국향 이제 수출이었고요. 특히나 뭐 아마존에서 이제 그 거의 뭐 상위 30위권 안에서 한국 브랜드들 이제 심심치 않게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 3분기와 2분기를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디 브랜드 중에서 제일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스알엑스 어닝이 이제 2분기도 사실 뭐 시장 기대치는 조금 하회를 했었고요. 지금 3분기에도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인디 브랜드사들의 이제 뭐 내년에 대한 그로스에 대한 퀘스천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화장품의 뭐 일단 중간 결론은 시장의 눈높이가 조금은 과했다? 맞습니다. 라고 판단이 저는 되거든요. 그러면 인디 브랜드 그리고 또 화장품에 대한 판매 채널이 확대가 되고 최근에는 뭐 유튜브에서도 판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는 뭐 OD에 뭐 인디 브랜드 상당히 이제 경쟁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딱 누군가 하나 이제 스타성 종목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사실 이게 워낙 상반기 때 좋았었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의 눈높이도 되게 높아져 있었고 실적 추정 자체도 이제 높아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이제 미국향으로 크게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석이 좀 끼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9월 말까지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견조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출 금액을 먼저 보다 보니까 이제 눈높이가 계속 좀 높아진 것 같은데 이게 수출은 결국에는 선적을 할 때의 기준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의 매출로 좀 인식되는 것까지는 사실 B2C 매출도 좀 상당 부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자가
이제 그 제품을 사고 이것이 이제 매출로 인식되는 데까지의 좀 시차를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섹터 전반적으로 주가를 다시 한번 좀 업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결국에는 이제 11월, 12월 이 미국이나 일본의 이제 큰 행사들이죠.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메가와리. 그래서 이때 좀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그 우리 NH 고객들 중에 좀 상당 부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 중에 LG화학이 있어요. LG화학이 있는데 이렇게 요즘에 전화가 많이 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닥이냐, LG화학 이제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십니다. 2차 전지 때문에 오른 것 같기도 한데요 라는 얘기도 드리면서 화학주는 어때? 해서 중국 쪽 보니까 뭐 중국 최근에 올라온 거 보면 뭐 거의 뭐 코스닥 개별주처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정적인 부양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좀 반문도 좀 드렸는데 화학주는 좀 어떻습니까? 정주는 그렇다 치고 화학주 화학은 똑같아요? 여전히 굉장히 안 좋고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 중국에서의 그런 경기 부양책 나왔지만 우선은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경제에 대한 이펙트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걸 떠나서 설령 정말로 이펙트가 크고 중국의 수요 반등이 나타나고 그게 화학 쪽 수요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화학업황에서의 스프레드 개선이라든지 뭐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화학업황이 어려운 이유가 뭐 수요, 공급, 원가 막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다 안 좋아서 그런 상황인데 수요의 이펙트, 그러니까 저조한 수요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수요의 영향력이 가장 낮습니다. 오히려 고유가로 인한 원가 부담과 대규모 증설로 인한 극심한 공급 과잉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업황이 올라오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뭐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학 기업들의 가동률이 과거 평균치, 막 대규모 증설이 시작되기 이전 평균치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수요가 글로벌 전체에서 막 10%씩 확 한 번에 올라오지 않는 이상 그냥 가동률은 올라올지언정 제품 가격이나 스프레드의 반등 이런 것들은 좀 나타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LG화학도 밸류에이션상 특히 PBR상으로는 굉장히 아직은 역사적 밴드 하단부에 머물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30만 원 이하로 다시 꺼져가는 분위기는 상상은 아직 안 되죠. 그런 상황까지는. 지금 사실 최근에 LG화학 주가가 그래도 바닥에서 좀 올라온 것은 화학 때문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그 2차 전지 쪽 기대감 때문이고요. 그게 지금 당장 2차 전지도 현실을 놓고 보면 뭐 메탈 가격 빠지고 양극재 뭐 가격도 그렇고 뭐 셀 가격도 별 볼 일은 없습니다. 근데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있죠.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뭐 내연기관차의 그런 배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의 뭐 연비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전기차 수요가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학주로서의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런 2차 전지 사업 부분들이 녹아 있는 것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PBR은 역사적 밴드 하단에 있는 거, 아예 뚫고 내려간 거 그런 거죠.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그 홀딩 여부에 대해서 이 코칭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질문이 왔을 때 일단은 매도에 대한 골든타임을 좀 놓친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좀 홀딩 후 2차 전지가 조금은 이제 올해보단 내년보단 내후년 정도의 기대감은 좀 있잖아요. 그거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홀딩으로 일단은 지켜보시고 엑시트를 하시더라도 내년 이후 정도의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작은 결론은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고객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다는 그 평균 단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화학 섹터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뉴트럴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것들이 저는 NCC, 완전히 순수 석유화학 이쪽을 계속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롯데케미칼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홀드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 부분들 상대적으로 그리고 멀티플이 높은 사업 부분들이 믹스가 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바이 투자 의견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리해 주셨던 내용이 딱 적절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LG와 우리 NH 고객들의 평균 매입가의 무릎 가격이 41만 원이고 어깨 부분이 66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실 투자자 비율이 한 8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85명, 6명은 다 지금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나신 분들은 최근에 사신 분들 또는 아니면 네. 예전서부터 이게 월봉으로 보면 요런 부분이 요런 상황이거든요. LG화학이. 그러니까 뭐 아주 정말 아주 옛날서부터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외에는 거의 지금 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공격적인 2차 전지 행보가 있었을 때 아마 유입되신 분들도 제법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좀 불편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태양광 하면은 이 종목이잖아요. 하나솔루션. 네. 하나솔루션의 월봉도 이렇고 지금 일봉도 좀 이런데 여전히 재미가 없어요. 네. 여전히 재미가 없고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는 좀 트럼프보다는 약간 해리스의 어떤 당선을 희망하는, 그렇죠? 약간 그런 대체 에너지 관련된 신재생 관련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트럼프보다는 해리스를 좀 선호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뭐 지금 차트만 보면은 이것도 약간 불안불안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쪽 이제 컨텐츠 할 때 조철군 연구원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태양광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중국에서 단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가 좀 있을 수 있으니 태양광 쪽도 이제 슬슬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좀 기억이 나거든요. 네. 하나솔루션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중립? 예, 중립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에서의 구조조정 그것 때문에 일부 제품들에서 가격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밸류 체인을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폴리실리콘 완전 업스트림에 있는 그런 쪽에서의 그 공급 가동률 감축 뭐 이런 생산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격 인상이 나타난 부분들도 웨이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하나솔루션은 맨 끝단에 있는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가만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듈 가격은 반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상 어느 정도 좀 구분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모듈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미국에서의 뭐 모듈 가격 반등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나타나는 바가 없고 미국의 그런 관세 장벽 강화를 통해서 중국의 저가 제품을 끊어내려는 노력들은 나타나고 있지만 관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미국은 중국산 제품을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기업들이 만든 저렴한 제품들이 원래 6월, 7월 되면 크게 줄어들면서 미국에서의 공급 타이트 현상 이런 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동남아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역시도 미국 내 많은 상황이고요. 네. 지훈 씨,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동창회를 나갔는데 정말 베스트 프렌드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지훈아, 너 증권사 애널리스트 됐다면서 너무 반가워. 근데 내가 하나 지금 정유주 하나랑 화학주 하나 이거 꽃 진짜 많이 있거든. 야야, 내가 화장품 하잖냐. 화장품으로 와라. 라고 조언 줄 수 있겠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정유화학주가 아직은 좀 불리시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아직은 지금 마련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조금은 손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지금 지훈 씨도 들어봤잖아요. 정유화학주가 조금은 좀 흐림이에요. 날씨가 화장품으로 약간
교체를 전 섹터의 주식시장이 2개 섹터밖에 없어요. 정유화학과 화장품.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사실 화장품 섹터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계속 미국향 이제 수출 비중이라든지 미국향 수출 금액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이 이제 미국향에 대한 부분은 큰 이제 흐름의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한국 화장품 전체 이제 수출액을 보면은 사실 올해도 월별로 보면 크게 이제 아웃퍼폼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기타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의 이제 성장률은 굉장히 셌는데 아직까지 이제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나 홍콩의 합산 금액이 사실 연초부터 거의 월별로 계속 이제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로 보면은 이제 섹터가 이제 크게 올해 성장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산업 자체가.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이제 수출액의 낙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이렇게 봤을 때 내년에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이 중국에서 세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중국의 회복 그리고 미국의 성장으로 사실 산업 자체는 이제 내년에도 어느 정도 이제 견조하게 이제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탑픽을 만약에 얘기를 해주신다면 나는 지금 이 순서대로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라고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일단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항상 이제 코스맥스 대비해서 국내 법인의 매출이나 이익이 그렇게 이제 크지를 못했었는데 콜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썬제품 비중이 이제 국내에서 거의 제1인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계절성도 상당히 옅어졌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 이제 별도 법인의 매출액이나 이익이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어서 이제 콜마는 좀 안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베타를 좀 세게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근데 사실 베타를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정도가 사실 섹터에서 이제 베타가 좀 큰 종목군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좀 3분기 실적에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확인하고.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중국이 실제로 좀 회복을 내년에 세게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상 럭셔리 브랜드 이제 한방 브랜드 사들보다는 이제 코스맥스 같이 실제로 중국 이제 로컬 브랜드사들 수주를 받고 제품을 생산해주는 코스맥스 정도가 제일 베타는 셀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면 분할 때문에 10월 18일부터 30일까지 거래 정지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재개되고 아마 완전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는 실적 발표를 할 걸로 이제 예상은 되는데 일단 3분기 실적도 이게 워낙 일본 메가와리 행사나 아마존 프라임데이나 이제 7, 8, 9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 데이터가 좋다 보니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좀 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선적 이후에 이게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를 하는 데까지는 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3분기 눈높이를 높이기보다는 4분기나 오히려 내년 1분기에 대한 모멘텀은 좀 강할 수 있다 보니 좋습니다. 최영광 연구원님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이 종목은 좀 빛을 희망을 좀 보고 싶습니다. 보여집니다. 라는 종목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최근에 자료를 통해서 눈높이를 조금 낮추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효성 TNC라는 기업, 스판덱스 생산하는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가동률이 크게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전통 그런 화학 제품들과는 다르게 스판덱스의 가동률은 과거 평균치 수준까지 계속 바닥권에서 쭉쭉쭉 올라와서 그래요? 수급 밸런스가 꽉 찬 상황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수요 개선이 나타났을 때 실질적으로
가격이나 스프레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은 것은 이미 가동률이 꽉 차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여러분, 정유화학주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다뤄봤고, 화장품도 한번 중간 업데이트를 한번 들어봤는데, 투자에 참 세상은 매우 쉽지 않죠. 상당히 중간중간 이렇게 종목이 나한테 픽이 되어서 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게 중간중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내가 처음에 샀을 때와 그 초심과 뭐가 달라졌을까? 왜 주가는 왜 이렇게 내리막길이었을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중간 점검을 해봤고, 이쯤 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타임 스케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죠.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이 매우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힘든 구간이죠.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거의 12%, 13% 하락이 코스닥이고, 한 2, 3% 하락이 거의 코스피. 전 세계 시장은 뭐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힘든 구간입니다. 뭐가 문제일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기승전 종목이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냉철하고, 이거는 좀 더 갖고 있어도 될 만한 정당성만 확보가 된다라면, 명분만 다시 확보된다라면, 크게 너무 실망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기회를 엿보는 그런 10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화목한 런치스탁에서 준비된 이런 손실 케어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오늘 두 섹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계속 이제 다음 이 시간에는 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 좀 계속 다뤄봐야 될 겁니다. 반도체도 다뤄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자정밀, IT, 핸드셋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방산주부터 시작해서 전력기기 관련돼서 유틸리티, 계속 섹터들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11월에도 계속 할 테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